그러면은 만약에 단군이 딸로 태어났다면 이거 복잡해요. 왜 그냥 왕이 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왕이 셋이 있었는데, 신라만 있었는데, 중국에도 여왕이요, 없어요. 측천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강제로 만들었어요. 일본에는 고대에 하나 있었어요. 그건 확실하지도 않아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모계 사회에서 넘어온 뒤에는 이 남성이 청동기 시대라든지 계속 남성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사냥도 하고, 이게 또 집에 들어와서 번둥번 놀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조리를 해요. 지금 아프리카도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일리가 있어요. 섬세해도 그렇지만은 이 남성들은 사냥 나가다는 게 전쟁을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집에 있는 동안은 좀 편안하게. 또 짐승 잡아가지고 탁 던져주면 이제 이거 좀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건 초기 단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현대는 달라졌어요. 이건 바꿔야 되지만은 아무튼 이러니까 이 새로운 이주 집단과 이 곰족과의 관계 속에서 호랑이 종족을 소외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이제 조선이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 조선이라는 글자는 다 아시겠지만은 근세의 이시조선. 여기에 처음 조선이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니죠, 물론. 최초로 생긴 것이 아침조, 신선하다는 선. 해가 떠 일본은 태양이 가깝게 떠오르지만 우리는 아침 공기도 신선하고 아침 첫 시작이고 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단군조선. 그 다음에 물론 위만조선, 기자조선 또는 이시조선 이렇게 번져가지고 또 일제시대에는 대한제국을 병탄한 뒤에 일제가 총독부를 만들면서 조선 이름을 또 붙였단 말이에요. 또 만주 일대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이라고 불러요. 다 이렇게 안 불러요. 또 저 중앙아시아 쪽 가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맞아요. 그것은 고려족이라고 또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군이 그러면 왕이 된 뒤에 자 얼마 동안을 살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1500년을 나라를 다스리다가 중국에서 기자가 오니까 왕위를 내주고 그 다음에 아사달로 들어가서 아사달에서 죽었다. 신성이 되어서 죽었다. 근데 참 신성이 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또 나와요. 사실 신성이 되면 죽지 않는 것인데 아무튼 1503살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에 의하면은. 그런데 저 단군상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일제시대에 되기 직전에 나라가 아주 어지러워질 때 19세기 말에 대종교를 국조 단군을 받들려고 창시한 뒤에 바로 상징적으로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저기다 쉽게 말해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근데 보면은 모자를 하나 썼죠. 그 다음에 가지 같은 거, 이파리 같은 것을 덮었죠. 저게 이제 원시 시대에 옷을 입을 적에 옷감이 오늘날처럼 이런 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처럼 무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걸 붙이고 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위를 차렸다. 수염을 길게 만들고 이런 모습이죠. 그래야 우리가 저런 당시에 그분들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고심을 한 흔적은 보입니다만은 제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손을 안으로 모았어요. 이것은 제왕으로서는 어딘가 조금 기상이 좀 약하지 않냐.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공손한 모양을 보이려면 손을 잡거나 이렇게 잡잖아요. 오히려 나는 좀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 관계자들한테도 손을 좀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다음에 기상을 좀 눈빛도 초롱초롱하게 너무 이 신선처럼 아주 곱상한 인물로 그렸지 않느냐.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런 상상으로서의 저렇게 그려가지고 집집에 걸어놓고 받들었어요. 근데 그건 복을 달라 이렇게 받던 게 절대 아닙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나라를 잃어가니 정말 우리가 나라를 찾는데 저분의 시조의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 또는 회복하자 이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의미로서 받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삼국유사의 일장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는 기자가 중국에서 왔는데 왕위를 양보하고 갔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기자는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일어날 적에 은나라의 3인이라고 해서 은나라에 충성한 분입니다. 그런데 새로 된 무왕이 붙들고 좋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요즘도 정권 잡으면 그러잖아요.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잘 해볼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기자 그래서 나는 싫다.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더니 기자가 훌륭한 중국의 사람이 왔으니 이거 단군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더 훌륭한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지. 그래서 왕위를 물려주고 신선을 갔다고 했는데 그때 석기 시대라고 하고 청동기 시대라고 말할지라도 돌멩이로 싸우는 시대입니다. 돌멩이로 싸운 시대가 이게 석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창도 돌로 갈아가지고 만들고 또 철기시대 철기시대 이전에 청동기 시대라고 할지라도 청동기 무기가 아무리 좀 근사할지라도 이게 참 무기 만들기도 힘들지만은 이것이 대량으로 생산이 안 돼가지고 특수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요새 텔레비 신문도 없는데 중국에서 기자가 훌륭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잘 알았겠으며 또 기자가 와서 중국의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와서 나라를 빼앗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그냥 내줬다. 그러니까 인을 숭상해서 그렇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합리성이라는 건 도통 없는 것. 이건 중국을 좋아하던 중국에 경도된 또 특히 공자, 맹자의 나라 이 숭상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가 우리나라 왕이 됐나 안 됐나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지금도 아주 어떤 점에서는 극단적으로